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나요? 자, 어제 한국장이 참 애매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해외장 폭락장을 맞이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양지수 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다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그 뒤에 흐름이 사실 꽤 괜찮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외인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전 시초가의 공포에 던지는 이제 개인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수급의 이제 순매수 흐름은 오전까지 결국 이어졌었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 오후에 꺾여 내려오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꺾어 내려오고 해서 요 정도로 어제 이제 요 정도로 마감이 됐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장중 등락이 살벌했죠. 네,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 지수가 이제 플러스 한 1.8 거의 2% 가까이 올랐다가 이게 또 음전환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플러스 0.73을 마무리하는 정말 끔찍한 수준의 등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네, 이게 왜 이러냐면 방향성이 없어서 그래요. 어제 소통방 통해서 뭐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트레이딩룸에 계신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도 질문을 주시고 하셔서 이런저런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지수의 미래 흐름을 큰 멀리까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기술적 반등의 초입인지 아니면 여기는 뭐 데드캣 반응으로 잠깐 기술적 반응을 튀어오르고 꺾이는 자리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제 자금 흐름과 굵직한 뉴스들을 포함했을 때 거시적인 흐름에서 우리 포지션을 어떻게 변경할까 정도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의 가장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장에서도 계속 나오죠. 혼조세가 나오고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없어요. 언제 폭락장이 쫙 이어져도 이상할 게 없고요. 또 거짓말처럼 최근 낙폭을 만회하면서 뛰어올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은 시장이 방향성이 없고 좋은 뉴스가 없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 때문에 주가는 꽤 많이 이미 빠졌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폭락을 이어지는 이제 전초전이 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오전장 미리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손절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손절을 시행할 시기는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만들어준 저가 그리고 그저께 만들어졌던 저가 부분을 이탈할 경우에는 우리는 반드시 손절 대응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스윙 포트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스윙 포트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이번 주까지 해서 굵직굵직한 경제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3분기의 GDP라든가 뭐 PMI 지수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이제 이번 주로 해서 주요 국가들이 많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큰 요동을 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혼조세가 나오고 약세장이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이제 그 부분이 재료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제지표 발표마저도 기대치를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강력한 하락장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포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고요. 대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빠져서 우리가 이상한 선택을 한다든가 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이러실 필요 없고요. 지수 흐름과 뉴스 흐름 그리고 투자 심리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포지션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변화시켜야 된다 정도의 각오만 미리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지수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만들어놨던 어제 그리고 그제 만들어놨던 저가 부분을 다시 지수가 재이탈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포트폴리오 손절을 한 번에 다 나가시는 게 아니고 분할 손절로 어느 정도는 현금화 비중을 높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굵직한 경제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investing.com엔 재밌는 기능이 많죠. 이제 경제 캘린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 주를 눌러보게 되면 이번 주 있을 주요 이슈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기도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별이 몇 개냐 이걸로 이제 중요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급하게 빠르게 쭉 훑어볼 때는 그냥 별 3개 붙어 있는 것만 이런 게
되겠구나라고 찍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현재 시점이 여기죠. 수요일 오전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이제 오전에 진행이 될 텐데 사실 뭐 굉장한 시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예상치에서 너무 크게 벗어난다든가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쇼크를 주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사실 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는 뭐 원유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이거는 뭐 선물 트레이더들한테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캐나다 금리 부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오늘 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전후로 해서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설명이 진행이 되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굵직한 이벤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독일의 실업률 변동,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 실업률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내일 저녁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큰 이슈인데 거기에 더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같이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또 맞물려서 동시간대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금리에 대한 발표, 통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내일 밤은 엄청난 선물 시장 등락이 있을 겁니다. 진짜 이거는 빅이벤트가 그냥 다 뭉쳐있는 상황인데 모두 다 좋은 상황으로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희망이고요. 이게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는 정말 아픈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 그래서 이 이슈들은 금요일 오전에 우리 지수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쇼크라든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기미가 있으면 미리 시장에서 티가 나요. 발표가 안 돼도. 자금 흐름에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 자금 수급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GDP 부분 이게 이제 과거 앞분기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 이번 분기 기대치인데 이게 이제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에요. 근데 여기 충격적인 숫자가 찍혀있죠. 네, 이게 실제로 발생했던 일입니다. 7월 말에 발표가 됐었죠. 2분기 발표는. 그때 뉴스를 좀 돌려보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73년 만에 분기 성장률이 73년 만에 역대 최악을 찍었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더 재밌는 부분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결과치를 발표를 했는데 8월 초에 잠시 꺾이는 척 하다가 9월 초까지 해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결국은 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허들이 좀 높아요. 전분기에 워낙 GDP 감소 이제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으로 반등하긴 쉬운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가 회복을 했다면 GDP가 이 정도는 올라줄 것이다 라고 지금 투자자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엔 플러스 31%예요. 자, 수치가 작진 않은데 이제 이 이상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당연히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재밌는 거는 이런 발표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워낙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 뒤에 폭락이 한번 오고 뭐 등락을 했음에도 지금 위치가 이걸 발표를 했던 위치보다도 높아요.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정도로 지금은 실물 경제와 증시의 괴리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소비 지수로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잠정 주택 매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금요일에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독일 GDP 발표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성장 이후에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성장률은. 그래서 실물 경제가 따라 오르지 못한다면 이번 구간은 정말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의 분기가 될 시점은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다 보고 어느 정도 포트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목요일
까지 지켜보고 금요일 오전에 어느 정도 대응이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굵직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토요일까지로 이제 쭉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이벤트들 굉장히 많다는 거. 유럽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금요일 밤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캐나다 GDP 발표도 있고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죠. 토요일로 넘어왔을 때 이제 토요일 막판에는 요거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기수 요거는 사실 중국 정부가 가장 조작을 많이 하는 지수가 중국의 PMI 지수인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토요일 오전까지도 이런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 정말 많구나, 변동성 커질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고 힘이 없는 거는 저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부분 때문이 가장 큽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점점 더 화두로 올라오네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코로나 재확산은 꾸준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걸 역대 최대치를 걸핏하면 갈아치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유독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재확산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다시 이제 일부 지자체 야간 통행 영업 금지 가게 되는데 자, 이런 봉쇄 조치가 내려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 GDP 성장률 역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고 실물 경제는 당연히 타격을 입겠죠. 증시가 여기서 타격을 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물 경제와 벌어지는 괴리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품이라는 게 엄청 커지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스페인도 심각합니다. 긴급 사태를 선언을 하고 전국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가 아니고 전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립니다. 자, 프랑스에 이어서 이탈리아도 위험하고 스페인도 이제 긴급 사태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확진자 수를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세계 현황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렇게 1일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갑작스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8만 명까지 1일 확진자가 늘어났었고, 자, 인도 심각한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자, 프랑스랑 스페인 지금 굉장히 눈에 띄죠. 올라오는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거기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망률도 유독 높아요. 그래서 공포 심리가 조장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윙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 흐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포트에서 손절이 필요하다면 분할 손절이라도 대응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3분기 GDP 성장률 이제 한국 뉴스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선장을 멈추고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의 힘이 결국은 이제 성장률을 다시 돌려 세우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래서 국가가 밀고 있는 기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큰 틀에서 이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이벤트가 뭐 한국만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경제 성장을 하락으로 가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도 국가의 중심이 되어주는 이 기간 산업들이에요. 한국의 기간 산업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가 1위고 그 다음이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뭐 등등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뭐 새로 바이오라든가 이제 재밌는 것들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자, 훌륭합니다. 네, 훌륭해요. 네, 훌륭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도 저는 힘든 와중에서도 이런 힘든 세계 와중에서도 세계 정세 와중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멋진 기업들이 있어서 한국이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국내에서 좀 재밌는 뉴스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TOF 이미지 센터 시장에 좀 새롭게 뛰어든다라는 거. 카메라 종목들이 사실 수급이 되게 좋았어요.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LG 이노텍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받아들이게 될지 독과점으로 봐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자금이 다시 쏠려버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죽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 세계 정세들 우리 한번 오늘은 좀 길게 쭉 살펴봤고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될 종목은 요 종목이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 종목들 이제 DB 하이텍부터 한미 사이언스까지는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이고 스맥, 알사포트, 테림포장이 오늘과 당분간 유심히 봐야 될 주요 종목입니다. 자, 스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리뷰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영상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비대면 재택근무 관련주 수급 상황도 그렇고 뉴스 상황도 굉장히 맞아 떨어집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좀 튀어요. 연혈석 같은 경우 시총이 좀 나가는 종목이고 덩치가 있는 종목인데, 자, 수급 동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는 특이점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하향을 끝없이 하고 있던 이런 지식들이 제대로 뚫어 올리게 되면 여기 지금 저항선이 되는 14,700원 정도, 600원에 700원 정도를 뚫어서 올리게 되면 굉장히 강한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6,000원대까지 슈팅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조금 유심히 보시면서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표시까지 해드렸었는데, 테림포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매집 1파동, 우리가 보통 이제 첫 번째 매집 이후에 첫 번째 나온 파동을 1파 혹은 1파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매집 1파, 그 이후에 2차 매집 이후에 2파가 나오고 있는데, 이 2파가 높이가 이 정도로 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서는 이 2파까지 매집을 한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코로나에서 이제 포장재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재미있는 끼를 가지고 있는 구간 지나고 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린다면 4,800원까지는 쉽게 밀릴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길 깨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금 튀어 오를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장세지만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